제주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 전선은 오늘 하루 종일 장맛비를 뿌린 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의 4.3 왜곡 발언 파문에 이어 4.3 국가추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가 쓴 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당선인이 숙박시설로 변질되고 카지노 도입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건축 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시내에 대형 호텔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제도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온종일 비를 뿌린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내일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다시 북상하면서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제주에는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우산을 받쳐들고 종종 걸음을 칩니다. 올해 장마는 지난해보다 하루, 평년보다 2, 3일 빨리 시작됐습니다. 장마 전선은 한라산 중산간에 90mm, 해안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를 뿌린 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이번 주말에 다시 북상해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강수량은 400mm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 당분간 장마 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장마 기간은 약 한 달간 예상되면서 장마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고 올여름 한두 개의 강한 태풍이 제주 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하천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25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안덕과 중문, 대륜 등 10곳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완공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서귀포시는 공사가 진행 중인 하천 정비 사업지에 중장비와 양수기, 모래 주머니 등을 배치해 호우에 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의 4.3 왜곡 발언 파문에 이어 이번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가 쓴 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4.3 중앙위원회의 4.3 국가추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부처의 책임자인 만큼 문제 심각성이 더 큽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치러진 4.3 추념식. 추념식의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종섭 후보자가 저서에서 4.3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도서관에서도 쉽게 빌릴 수 있는 책에서 정 후보자는 4.3 학살의 주체를 남로당 세력으로 묘사했습니다. 군경과 서북청년단에 의한 피해가 80% 이상인데도 이를 기술하지 않아 의도적인 왜곡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4.3 중앙위원회의 수석 장관으로 4.3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4.3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총리 후보자의 4.3 왜곡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4.3 폭동 사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때문에 집권 여당 소속인 우금민 지사나 원희룡 당선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 성명으로서 사과 정도를 요청하셨는데요. 원희룡 당선자는 중앙위원회 위원이시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거듭되는 4.3 왜곡 논란 속에 이번 개각 인사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4.3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에 이어 신화역사공원 복합 리조트 사업 인허가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숙박시설로 변질된 데다 카지노 도입 논란까지 일고 있어서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이 건축허가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가 신화역사공원 부지 251만 제곱미터에 2조 4천억을 투자해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리조트 월드 제주 프로젝트. 제주도는 숙박시설을 3,000실 늘리는 개발 사업을 승인한 데 이어 현재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자는 오는 24일 착공식을 연다며 광고까지 냈습니다. 임기 말 우구민 도정이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자 원희룡 당선인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착공식을 세도정 출범 이후로 늦춰줄 것을 제주도와 JDC에 요구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숙박시설 사업으로 변질됐고 숙박시설 증가를 놓고 특혜 의혹이 나오는 만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신화역사공원의 자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아직 우려하고 있는 바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대안들이 좀 같이 묻어져 있어야 그 신화역사공원이 좀 완성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난 숙박시설을 분양해 단기간에 투자 이익을 회수하려는 투기성이 높고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건축허가 절차 중단과 착공식 연기에 대한 원희룡 당선인의 요구가 수용될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9대 제주도의회는 오늘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구도심 건축물 고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40%까지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LNG 배관 시설 규제 완화 조례안은 부결됐고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됩니다. 최근 제주시 연동에 대형 고층 호텔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지만 허술한 제도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신제주 더호텔 주변 왕복 4차선 도로 양옆으로 대규모 공사가 한창입니다. 두 건물 모두 분양형 호텔로 400개 안팎의 객실에 높이 50m, 18층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입니다. 공사 중인 두 곳의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이 도로변에만 이미 영업 중인 더호텔을 포함해 1000개가 넘는 객실이 생기게 됩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주민 설명회조차 없이 허가가 났고 공사 소음과 먼지 때문에 영업 피해가 났다며 공사 중단과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이 불편한 편인데 이 호텔이 완공되면 교통 대란이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데도 별다른 심의 없이 모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연면적 4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다 보니 2만 제곱미터 안팎인 이들 호텔들은 모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교평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건축위원들이 비전문가들이 그런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심의가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제주시 연동에 허가가 난 10층 이상 대형 호텔은 11곳. 하지만 허술한 교통영향평가 제도 때문에 교통난 해소 대책도 없이 일사천리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은 21억 원을 들여 성산읍 수산리 곶자왈 34만 8천 제곱미터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리 곶자왈은 구자와 성산 곶자왈 지대의 한 부분으로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각종 동물의 피난처와 이동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은 지금까지 36억 원의 기금을 모아 조천읍 교래리 곶자왈 13만 2천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를 맞아 곳곳에서 단체 응원이 벌어집니다. 제주일고와 오현고 등 제주도 내 고등학교에서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경기를 교실이나 체육관에서 단체로 시청하며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단체 시청과 응원전을 벌일 수 있도록 내일 아침 6시부터 옛 코리아 극장인 제주영화문화센터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여파로 대규모 거리 응원전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도지사 당선인은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도정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도민토론회에서 지역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는 농정 협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이를 통해 제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농축산부 이재욱 유통국장과 FTA 과장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주지법 민사 1단독은 4.3 희생자 유족회가 51살 김동일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기고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4.3 유족회는 지난해 8월 김 씨가 경우회와 유족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비방하는 기고문을 지역 일간지에 싣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해당 기고문과 관련해 경우회의 고발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을 잇따라 인사조치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 54살 박모 씨를 파면하고 압수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50살 김모 씨는 직위 해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일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김 씨는 압수한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공동으로 제주 3다수 마스터즈 대회를 신설했습니다. 올해 첫 대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사흘 동안 오라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